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28일 나노코박스 관련주 HLB, HLB제약, 넥스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0.17%, 코스닥은 0.3%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금요일에도 또 장 시작부터 크게 좀 던지면서 주가를 좀 내렸는데요. 중간에는 이제 기간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간도 같이 매도를 좀 했는데요.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해외 증시를 보면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다우와 나스닥은 강하게 고점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우려를 이겨내고 계속해서 이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에 반해서 뭐 니케이라든지 우리나라 증시는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유는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환율 같은 경우가 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증시의 이 메리트가 미국 증시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이 환율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가 환율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크게 방향성 없이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일봉도 뭐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멈추고 자리를 좀 잡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추가적인 더 하락이 가능한 위치이기도 하고요. 21선 자체가 추세 자체가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 디뎠던 그 저점 자리 한 31,300포인트, 3,130포인트죠. 네, 이 정도 포인트를 뭐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증시 전체에서 좀 거래량 자체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증시가 활발하게 거래가 되던 그런 움직임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좀 진입을 하면서 점점 이제 증시 대금도 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도 뭔가 V자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소스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투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도 뭐 기간 다시 한번 매수를 좀 하면서 최근에 이제 매수를 이어가던 그 움직임 자체는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하면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형주 위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에서 좀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뭐 일단은 큰 하락폭에 대해서 V자 반등은 어느 정도 성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21선 아래에 바로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차주에 뭐 반등을 좀 더 해준다면 완전히 그 고를 메워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종목 자체가 전체가 다 반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건강한 이 반등이 아니고요. 종목 강세의 반등이죠. 그런 반등이기 때문에 좀 더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주봉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거래 자체가 지금 모든 증시에서 지금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여전히 좀 확실히 이전보다 약해졌다라고 보여지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도 코스닥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해외 증시의 뭐 움직임 자체도 크게 뭐 반등하는 것 없이 미국 증시만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요. 나머지 유럽 증시, 뭐 아시아 증시는 여전히 조정세에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뭐 여전히 1.3%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오늘 증시 보고요. 차주에는 이제 좀 반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LB부터 보겠습니다. 700원 상승해서 53,7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하다가 중간에 좀 하락을 하고 뭐 조금 상승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HLB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별로 보시면 뭐 4만 원대부터 줄곧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53,700원, 네, 5만 원을 가뿐하게 넘었고요. 이제는 6만 원까지 네, 도달을 하기 직전입니다. 자, 뭐 중간중간에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을 한 번씩 터뜨려 주면서 쭉쭉 이제 올라가는 계단식의 상승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거래량 한번 터지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 그래서 추가 상승이 예고가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HLB가 나노코박스라는 이제 베트남의 그 나노젠에서 개발한 그 백신인데요. 그 백신에 대한 효율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그 효율이 높은 백신을 글로벌 판권을 인수를 한다고 이제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봉상으로 한참 동안 이제 주가를 네, 좀 악재를 띄우면서 하락을 시켰다가 무상증자로 좀 이제 그런 이슈를 무마하려고 했지만 주식의 이제 100%가 추가가 풀리면서 좀 조정을 오래 받았던 모습이었고요. 이런 이제 피레침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이제 흔히. 그래서 이런 피레침을 한 3번 정도 만들면서 HLB 주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매집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저점을 올려가는 모습에서 이제 241선을 아주 좋은 호재와 함께 돌파하는 것을 보고 충분히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요. 이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큰 사이클이 이제 돌아왔다라고 네,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사이클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준다면 이제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를 좀 돌파를 해준다면 이제 전고점까지도 한번 아주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워낙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은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좀 낮은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적절한 때에 이제 익절을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오 종목이라는 것이 이 소스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사이클을 타면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되돌림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차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적절한 시기에 좀 익절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HLB가 추가적인 더 상승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겨내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면 뭐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크게 매수를 해주면서 좀 끌어올린 모습이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이 수급을 보았을 때는 꾸준히 매수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HLB를 올리면서 그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뭔가 그 소스에 이 신뢰를 가지면서 뭔가 올인을 하거나 고점에서 올인을 하거나 뭐 그런 식의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조금 사긴 했습니다만 뭐 이런 모습은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막 올라갈 때는 이제 부분을 익절하는 그런 구간이 되어야지 여기서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셔가지고 쭉쭉 이제 계속 올라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HLB 조금 더 보셔도 되겠지만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바이오 종목이라는 것이 뭐 이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요. 수익도 큰 만큼 하락폭도 크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시면 정말 크게 당합니다. 하지만 HLB는 지금 아주 큰 좋은 흐름을 올라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본 계약 체결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만약 본 계약 체결까지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베트남 백신 지금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델타 변이에서도 굉장히 효율이 높은 그런 백신에 속하기 때문에 분명히 호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가격도 지금 56,000원까지 상승을 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월요일장에서도 아주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6만원까지도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한 이유는 HLB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3A 상이죠. 네, 3상 이제 결과 승인을
또 베트남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3A 비상이 이제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결과가 들릴 것이다라고 뭐 그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노코박스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검증이 되었고요. 이제는 긴급 승인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은 소식, 좋은 성능을 가진 베트남의 그 백신을 베트남 정부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이 승인은 기정사실된 것 같고요. 사실화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가 선제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향남 공장이죠. 네, 이게 HLB 제약이 이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뭐 정제 캡슐이라든지 주사제, 액제를 이제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향남 공장을 통해서 이 나노코박스가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HLB 그 자회사가 주사기죠. 네, 그걸 이제 백신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백신 주사기도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도 발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마쳤다라고 보여지고요. 본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면 이제 글로벌 판권을 인수를 완벽하게 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대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넥스 사이언스도 지금 관련해서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따졌을 때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LB 아주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HLB 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HLB 제약도 이제 2,100원 내렸었는데요. 23,550원, 뭐 크게 오르지 못하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시간외 가격이 6% 오르면서 25,0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월요일 장에서 아주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미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장기 평선 돌파한 이후에 한번 장기 평선을 찍고 크게 한번 올랐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2배 가까이 한번 상승을 찍고 조정폭이 조금 길었죠. 네, 그래서 29,000원 고점에서 23,55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제는 조금 상승을 해도 이제 투자 경고 종목 범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날이 아닌가. 네, 그래서 15일 전 데이터까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날 이후, 요 정도 라인이면 이제 2배가 되더라도 4만원에서 5만원까지는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여유가 좀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제약이 이제 이렇게 또 상승을 다시 한번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HLB처럼 뭔가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진 않고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때그때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위험한 투자는 삼가시고요. 결국에는 이런 눌림목에서 반등하는 지점에서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제약이 완벽하게 이제 나노코박스를 생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충분히 장기적인 투자를 하셔도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것도 이제 확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도 믿고 큰 돈을 이렇게 올라가는 말에 올인을 하기에는 조금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씩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분명히 지금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요일장 상승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넥스 사이언스 550원 올라서 26,550원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좀 좋지 않게 마무리를 했었지만 시간외 가격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14만 주 걸려 있고요. 상한가 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이제 고점을 찍고 한번 내려와서 반등을 하려다가 어느 적절한 위치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21선 꺾이지 않은 채로 모레 이제 월요일에 크게 한번 상승을 해준다면 넥스 사이언스는 이제 조정폭을 끝내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이제 적절하게 줄어 있는 상태이고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주봉도 지금 다시 한번 올랐고요. 하지만 조금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사실 이제 요때부터 상승 파동이 좀 시작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상승을 좀 많이 한 상태이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그런
나노코박스의 그 잠재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추가적인 더 상승 여력이 있고요. 넥스사이언스가 이제 나노코박스 이외에도 단디바이오 사이언스죠. 네, 단디바이오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면역 촉진제인가요? 네, 거기서 또 좋은 소스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모로 네, 그런 소스가 또 추가가 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네, 확실히 이제 반등 자리가 좀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월요일이 또 이렇게 음봉을 달고 눌러질지 아니면은 바로 이제 그냥 양봉으로 밀어 올릴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한번 넘어간다면 추가적인 더 상승이 크게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뭐 기관 투자자, 네, 뭐 크게 계속 매수하는 세력은 없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넥스사이언스, HLB제야 HLB는 셋 다 뭔가 모아가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은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그때그때 익절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금은 조심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오래전에 이제 저가에서 잡으신 분들은 아주 복 받으신 분들이고요. 지금에서야 이제 기사를 보고 좀 접하시고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들어가게 된다면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그 소스가 반영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그 정보를 알고 선제적으로 투자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는 사실은 긴급 승인 발표 전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소스가 오픈되죠. 그러면 모두가 아는 소스는 사실 큰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베트남의 그 백신이 이제 다른 국가에도 보급이 되면서 그 파급력이 이제 인정이 되는 순간 지금은 이제 모두가 아는 소스에서 또 새로운 소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2의 화이자, 모더나가 될지 뭐 그런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백신 하나만을 가지고 좀 올랐을 때는 백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을 때 아주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주가 형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심을 하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세 개 다 월요일에는 좀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한번 기대를 하면서 다음 주 좋은 장으로 뵙으려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